자, 사항 설명해 드릴게요. 어저께 제가 평소처럼 이제 중고책을 이제 올렸죠. 사이트에 올리는 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파라보험입니다. 오늘은요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나의 가치는 얼마인가? 뭔가 되게 의미심장하죠?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오늘 재밌는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온라인 사이트에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옵니다. 읽어드릴게요. 책 가격이 12,000원 맞나요? 중고가 맞는지 여쭤봅니다. 사고 싶은데 좀 비싸서요. 그리고 저는 답을 이렇게 했죠. 해당 도서는 중고 제품이 맞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중고 도서의 가격은 그 책의 가치로 재책정됩니다. 현재 절판 상태이며 판매하는 분이 안 계신 상태라면 그 가격은 정가 이상의 가치를 부여한다 해도 이상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본 도서에 관심 감사합니다. 이번 문의를 계기로 가격은 재평가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 책을 어제 제가 활동하는 사이트에 올렸죠. 그런데 제가 올리는 시점으로 그 사이트에서도 판매를 하지 않고 저처럼 개인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책은 절판된 책이고요. 말 그대로 제가 이 책을 올리기 전에는 이 책을 구할 수 없는 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통 이제 올릴 때 최저가를 올리기는 하는데 제가 올린 시점에 가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정가가 12,000원이거든요. 12,000원 기준으로 올린 거예요. 그 정가만큼만 받으려고. 그런데 이 문자를 받고 나서 생각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중고책 같은 경우에 보통 평가가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어요. 제가 팔고 있는 책들의 대부분은 1,000원 이하예요. 심한 경우 저는 그렇게 팔진 않는데 그 개인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은 책 한 권을 100원에 팔기도 하세요. 택배비가 2,500원이거든요. 책 한 권이 100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 중고책이라는 건요, 수요와 공급? 그거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받는 녀석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베스트셀러 있죠? 정확하게 하면 베스트셀러였던 녀석들. 그 녀석들은 그 당시에는 인기가 엄청 좋고 많이 판매를 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책을 다 보신 분들이 이거를 나중에 버리는 시점이 되면 그 양이 어마무시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고시장으로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100원이에요. 대부분 기존에 베스트셀러였던 책들이 많아요. 근데 오히려 구하기 어려운 책, 절판돼서 나오지 않는 책, 그리고 중고시장에 잘 보이지 않았던 그런 책, 그러니까 뭐 발행 부수가 적었다든지 아니면 다시 출판을 안 하는 책들, 그런 책들은 나중에 구하려고 내가 그 뭐 작가라든지 그 책에 관심이 생겨서 뭐 자료를 쓰려고 하거나 아니면 읽고 싶어서 그 책을 구하려고 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새 책 당시에는 무시당했던 그런 책들이 오히려 중고시장에서는 더 인기를 끌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정중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격은 희소성과 역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역비례가 아닌가요? 비례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책이 좋든 나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책의 가치는 그 책이 얼마나 존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가변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또 말씀드렸듯이 이 책을 다시 가격을 변동해서 올릴 겁니다.
어떻게 올릴 거냐고요? 어저께 제가 12,000원 올렸다고 그랬죠? 정가가 12,000원이고 더 올릴까 생각 중입니다. 이 책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제가 어저께 야간에 올렸거든요, 이 책을. 근데 아침에 이 책에 대해 질문이 들어왔다는 건 이 책을 원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거고, 구할 수가 없으니까 좀 싸게 살려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책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보신 것 같아서 조금 기분이 안 좋아요. 갑자기 대중들의 재평가를 받아서 그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월급 이를테면 200만 원을 받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직장을 옮겨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200만 원의 가치밖에 없을까요? 좀 약간 억질 수는 있는데 어떤 사물이든 상황이든 그 가치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런데 그게 항상 똑같이 유지될 거라는 생각은 약간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책들을 소중히 여기고 판매를 할 때 기쁨을 느끼는 거고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가치를 키우면 저는 그 가치만큼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특이한 아니면 희소성이 있는 어떤 자격이나 재주를 제가 만약에 취득을 하게 되면 제 가치는 올라가야죠. 제 가치를 예전 가치로 보면 안 되죠. 20대의 나와 40대의 나는 다릅니다. 그리고 40대 지금 현재 저와 60대의 저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근데 저를 똑같은 선상에서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러실 거예요. 지금 뭔가 하시려고 했거나 시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안 하면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가 똑같은 사람이 돼요. 같은 선상에서의 가치를 가져버린다고요. 제가 이거를 그냥 이 글을 쓰다가 그냥 그렇게 느껴졌어요. 나의 가치는 얼마인가? 내가 태어날 때 12,000원짜리로 태어난 저지만 지금의 가치가 12,000원일까? 혹시 그 반짝했던 그 인기 끌었던 베스트셀러처럼 100원짜리는 아닌가? 반성했어요. 반성하고 제 가치를 올리려고 합니다. 이 가격을 올린다고 한 것도 이 책, 그러니까 지금 문의가 들어왔던 이 책은 이분 골탕 먹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 스스로 반성을 한 거예요. 이 책을 내가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얘는 분명히 희소성이 있는 책이에요.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손짓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책들은 10,000원짜리로 시작한 책도 있지만 어떤 책들은 전집처럼 한 권에 50,000원, 38,000원 이런 식의 두꺼운 전문서적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내 가치가 중고시장에 나왔을 때 내 가치가 그래도 내가 태어났던 그 10,000원, 38,000원, 50,000원보다는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한다든지 내 가치를 올리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영상을 찍고 이제 서점으로 갈 거거든요. 서점으로 가서 책도 찍고 그리고 이제 전 주부니까요. 아이들 좀 이따 밥도 먹이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를 한 단계 더 숙성시키려고 합니다. 숙성. 무슨 말인지 알겠죠? 썩는 게 아니라 발효되는 숙성.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올립시다. 이상 파란 아빠곰이었습니다. 뿅뿅. 제가 100원짜리 책들을 한번 나중에 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